은퇴 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막연한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하는 시간이다. 직장에 몸담고 있을 때는 매달 들어오는 급여가 삶의 안전망이었지만 퇴직 후에는 일정한 수입원이 사라지고 제한된 연금이나 저축 혹은 자산에서 나오는 돈으로 일상을 꾸려가야 한다. 특히 60대 1인 가구라면 가족의 뒷받침도 줄어들고 홀로 재정을 관리해야 하기에 현실의 무게는 더욱 크게 다가온다. 퇴직 12개월 차 60대 1인 가구가 실제로 쓰는 돈의 규모라는 주제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삶의 방식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생생한 기록이자 경고일 수 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은퇴 후의 재정 현실과 그 속에서 배워야 할 지혜가 더욱 분명해진다. 먼저 62세 김 씨의 경우를 보자. 그는 35년간 공기업에서 근무하다 정년 퇴직했고 매달 약간의 국민연금과 퇴직금 일부를 나눴으며 생활하고 있다. 퇴직 직후 그는 여행도 하고 오래 미뤄둔 취미에도 돈을 썼지만 1년이 지나고 나니 통장 잔고가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현실을 체감했다. 월 평균 생활비는 약 160만 원 선에서 유지되는데 여기에는 주거비, 식비, 공과금, 교통비가 포함된다. 그는 자가 아파트에 살고 있어 큰 주거비 부담은 없지만 관리비와 각종 세금만 해도 적지 않다. 더구나 1인 가구 특성상 장을 보면 남기는 음식이 많아져 오히려 비용이 절약되지 않는다는 점도 체감하고 있다. 결국 그는 외식과 여행을 줄이고 취미생활도 비용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생활 패턴을 조정해야 했다. 두 번째 사례는 65세 이 씨다. 그는 자영업을 하다 은퇴했는데 국민연금 수급액이 크지 않고 퇴직금도 거의 없었다. 은퇴 후 1년은 그야말로 생활비를 맞추기 위한 고군분투의 연속이었다. 그는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을 올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결국 소형 오피스텔로 이사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이사 비용과 각종 초기 비용이 들었고 그 여파로 통장에 남은 돈은 급격히 줄었다. 매달 국민연금으로 들어오는 70만 원에 더해 아르바이트로 얻는 수입 약간을 합쳐 생활을 이어가지만 월 평균 120만 원 정도를 쓰는 게 현실의 한계였다. 이 씨는 지출을 줄이기 위해 식비를 최소화하고 대중교통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또한 의료비가 예기치 않게 늘어나면서 생활비의 20% 가까이가 병원비로 나가곤 하는데 이 때문에 작은 지출 하나에도 신중해질 수밖에 없었다. 세 번째 사례는 68세 박 씨다. 그는 배우자와 사별한 뒤 홀로 생활해왔고 은퇴 후에는 안정적인 수입원이 거의 없었다. 다만 젊을 때부터 작은 임대 부동산을 준비해둔 덕에 매달 50만 원 정도의 임대 수익이 있었고 여기에 국민연금을 합쳐 약 130만 원으로 살고 있다. 그는 소비를 철저히 관리하면서 매달 쓰는 돈을 110만 원 이하로 맞춘다. 가장 큰 지출은 식비와 관리비인데 자가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주택 유지보수 비용이 가끔 발생해 예산을 압박한다. 그렇지만 그는 지출을 줄이는 대신 시간을 활용해 삶의 만족을 얻는다. 동네 도서관을 자주 가거나 공원에서 무료 강좌에 참여하고 직접 요리를 해서 건강도 챙기며 비용도 아낀다. 박 씨는 돈이 많지는 않지만 생활 패턴을 단순화해 경제적 압박을 줄이는 방식으로 은퇴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은퇴 후 1인 가구의 생활비는 대체로 월 100만 원에서 160만 원 정도 사이에서 형성되며 개인이 어떤 주거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건강 상태에 놓여 있느냐, 은퇴 전 어떤 준비를 해두었느냐에 따라 체감하는 무게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이다. 주거비가 크지 않은 자가 보유자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전세나 월세를 내야 하는 경우에는 생활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또한 건강이 악화될 경우 의료비가 예산을 쉽게 무너뜨린다. 결국 은퇴 후 12개월 차에 실감하는 건 단순히 돈의 액수가 아니라 지출의 구조적 특성이다. 은퇴 전에는 매달 일정한 수입이 있었기에 지출의 증감이 크게 체감되지 않았지만 은퇴 후에는 들어오는 돈이 고정되어 있거나 줄어들기에 작은 소비도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이들에게 중요한 건 얼마를 벌었는가 보다 어떻게 지출 구조를 설계할 것인가에 있다. 생활비를 낮추는 방법, 의료비에 대비하는 방법, 주거비를 줄이는 방법을 미리 고민하지 않는다면 은퇴 후 1년 만에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자산이 소진될 수밖에 없다. 60대 1인 가구의 은퇴 생활비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삶의 무게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지금의 선택이 향후 수십 년을 좌우한다. 은퇴 후 12개월이 주는 깨달음은 분명하다. 돈은 줄어들지만 삶은 여전히 이어지며 따라서 중요한 것은 무턱대고 절약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균형 잡힌 지출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은퇴 1년 차를 지나온 이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얼마나 쓰는지가 아니라 지출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항목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보면 60대 1인 가구의 생활비는 소득 구조와 지출 패턴의 균형 문제로 귀결된다. 안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지출은 곧바로 자산의 소진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재무적 체력의 한계를 금세 체감하게 된다. 국민연금이든 임대 수익이든 아르바이트 소득이든 들어오는 돈이 일정한 반면 나가는 돈은 예측 불가능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은퇴 재정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다. 특히 주거비와 의료비는 은퇴 후 재정을 압박하는 대표적 요소로 꼽힌다.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임대료는 없지만 관리비와 세금, 노후주택 보수비용은 꾸준히 발생한다. 반대로 전세나 월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매달 고정적인 주거비 지출이 불가피하고 이는 연금 소득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비중이 커지는데 국민건강보험이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준다 하더라도 실제로 매달 약값과 병원 진료비로 나가는 돈은 결코 적지 않다.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을 관리해야 하는 경우 정기적인 진료와 약 처방이 필수적이고 이는 은퇴자의 생활비 구조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은퇴자의 소비 패턴이 은퇴 직후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이다. 퇴직 직후에는 해방감과 보상 심리로 인해 여행이나 외식, 취미활동에 돈을 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자산의 감소 속도를 확인하게 되면 소비를 줄이고 필수 지출 위주로 재편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단순한 절약 차원을 넘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생활비의 규모를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맞춰 생활 방식을 조정하는 과정이다.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소비 패턴의 변화는 긍정적인 신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준비가 부족했음을 드러내는 지표이기도 하다. 은퇴 전 재무 설계 단계에서 은퇴 후 1년 차 소비를 별도로 시뮬레이션하고 예산을 미리 조정했다면 불필요한 지출 충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퇴자뿐 아니라 은퇴를 앞둔 세대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은퇴 초기의 소비 충동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생활비 기준선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지출 항목별로 한도를 정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월 150만 원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생활비라면 식비는 얼마, 주거비는 얼마, 의료비는 얼마와 같이 세부 비율을 정해두고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도 대응이 가능하며 장기적인 자산 소진 속도를 늦출 수 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은퇴 후 1인 가구의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출 절약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소득원을 어떻게든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된다. 국민연금 외에 임대 수익이나 금융 자산에서 나오는 이자 혹은 파트타임 근로를 통해 얻는 소득은 생활비 구조를 안정시키는 핵심 요인이다. 전문가들은 은퇴 전 최소한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추가 현금 흐름을 만들어 두라고 권한다. 이 작은 차이가 생활 안정성과 불안정성을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은퇴 후에는 돈을 쓰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편리함을 위해 소비를 택했다면 이제는 시간을 활용해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직접 요리를 하고 동네 공공시설을 이용하며 무료 혹은 저렴한 문화생활을 즐기는 시기다. 이는 단순히 비용 절감 효과를 넘어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또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생활비 관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우울감이나 외로움 때문에 불필요한 소비가 늘어나기도 한다. 반대로 지역 커뮤니티 활동이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도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사회적 자본이라고 부른다. 재정적 자산만큼이나 중요한 은퇴 후 자산이 바로 사회적 관계망이라는 뜻이다. 결국 퇴직 12개월 차를 지난 60대 1인 가구가 공통적으로 깨닫는 것은 은퇴 생활비의 문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삶의 구조와 태도의 문제라는 사실이다.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지출을 어떻게 설계할지, 건강과 주거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지, 사회적 고립을 어떻게 막을지가 모두 재정 문제와 연결된다. 전문가의 관점에서 이는 은퇴자에게만 해당되는 교훈이 아니라 앞으로 은퇴를 준비하는 세대에게도 분명한 경고다. 충분한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한다면 단 1년 만에 삶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고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자산이 줄어드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생활비 구조를 파악하고 은퇴 후에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원을 확보하며 지출을 단순화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은퇴 후 12개월 차에 드러나는 진실은 간단하다. 돈을 쓰는 방식과 삶을 꾸려가는 방식이 곧 은퇴 후 행복과 불안의 갈림길을 만든다는 것이다.